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1%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건 한국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지수 하락 베팅인 풋옵션을 이렇게 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유럽 증시라던가 전 세계 증시는 이렇게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내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스가 총리가 사퇴를 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크게 상승 중입니다. 자, 도쿄 올림픽 이후에 스가 총리의 사퇴에 찬성하는 쪽이 무려 57%고 사퇴에 반대하는 표는 고작 3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는 스가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3인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기 총리 여론조사 1위는 바로 고로다로 씨입니다. 고로다로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친한파로 불렸지만 지금 현재 차기 총리 3인방 중에서 친한파 정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불매운동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오늘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모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1.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0.7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그렇게 크게 매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스가 총리가 사퇴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개인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샀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주가가 4.1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48%로 마감이 되어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6%의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도 갈 수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뭐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죠. 반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신성통상과 다르게 신고가를 가려고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고 지난 고점이 7,120원인데 지금 당장 7,120원을 가려면은 지난번에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규제를 했던 것처럼 그만큼 큰 뉴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 PMI 지수라던가 경제지표가 모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중국의 경제지표가 지난주에 잘못 나왔는데도 왜 상하이 종합지수가 저렇게 1%대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외신 보도에서 중국은 분명히 4분기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이런 외신의 보도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이렇게 1.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저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만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었죠. 참고로 여러분,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미국이 노동절로 휴정입니다.
그럴 경우엔 말이죠. 보통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했지만 매수 수량이 너무너무나 작습니다. 1000억도 매수를 안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63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얼마를 매수했습니까? 450억밖에 매수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번 주 금요일은 종가 베팅을 하기 상당히 유효합니다. 왜?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의 노동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댓글을 보니까 9월 6일이 휴장이면은 9월 6일 오늘 종가 베팅을 때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올해 6년째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거를 생략하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달 9월에 20일부터서 22일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미국 증시가 열리잖아요. 그럼 한국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날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합니다. 이건 제가 1년 전에 올린 연기금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영상을 보시면은 한국의 연기금의 자금운용 본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크게 매수하고 싶어도 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절대 매수할 수가 없었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자 9월 6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럼 이날 출근을 안 하죠. 이날 출근을 안 하는 대신 프로그램 매수 매도로 한국의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혹은 매수를 해도 큰 금액으로는 매수를 안 하겠죠. 거기다가 이번 주 9월 9일은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늘 한국 증시를 확 올려버리거나 확 내려버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3일을 어떻게 외국인이 대응할까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순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시작하자마자 크게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지난주 금요일은 한국이 어땠나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3일 동안 매수를 했죠. 아니 천재님 지금 매동을 보면은 4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아 이건 여러분 블록딜이에요. 블록딜. 이날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어요. 9월 2일은 한국의 코스피가 1%대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이상을 순 매도했어요. 하지만 장 마감 후 카카오뱅크 1조 원 블록딜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순 매수로 잡힌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3200포인트를 돌파시켜 놓은 다음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에 매수할 걸 기대하고 종가 베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날 들어올 걸 생각해서 종가 베팅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들어왔을 때 아침에 갭이 떴을 때 팔고 튀는 전략을 짜는 거고 실제로도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려고 이렇게 아침부터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침부터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갭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왔을 때 이때 파는 겁니다. 물론 종가 베팅을 SMCNC라던가 지난주에 크게 상승했던 LG전자 이런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때리는 건 아니죠. 자, LG전자에 관해서는 이틀 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애플카 협력서를 올랐는데 LG전자에서 혹시라도 인터뷰 혹은 공시로 애플카 협력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뉴스가 뜨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침부터서 패대기를 칠 경우에는 분명히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종가 베팅을 때리는 게 아니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투자 경고가 월요일날 풀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투자 경고가 풀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3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 오늘은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10만 주 이상을 오전장에 던져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장막판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던질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매번 말씀드리죠.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지난주에 샀던 물량의 반밖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올린다고 해도 저는 이런 무빙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5% 가까이 뺐다가 종가에 올리고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 찍었다가 종가에 올린 척하고 다시 빼고 그 다음날 급등시켰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올린 만큼 빼고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무빙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10%로 올렸어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58%로 끝났잖아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난주에 샀던 물량보다 2배 이상을 더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오늘도 너무 많습니다. 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딱히 그렇게 공매도가 더 많다라고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판만큼 개인들이 다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LG전자에 지금 수익권인 사람들이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탈출하려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줘야지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하지만 몇 프로 수익인가요? 고작 2.5%밖에 수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버리고 좌절을 느끼게 하려면은 지난번과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꼭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들어와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내려올 때 이 정도에서 팔아서 1%밖에 안 먹었어.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네? 열받아. 그리고 이런 날 갑자기 막 3% 4% 올라온다? 야, 이거 다시 개미 털고 올라간다 하고 이런 데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데서 내가 사도 수익이었다가 다시 꼭대기에서 들어가서 물려서 개고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은 시나리오, 여기서 만약에 지난번 올렸던 만큼 다시 내려가면서 14만원을 터치한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량 투매도 나오고 반대로 다음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다시 사서 양봉이 하나가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 안 들어와. 그러면 양봉이 하나 볼록 두 개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서야 또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외국인 기관 패대기 치고 요렇게 또 던지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작업치는 이유는 뭐다?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쇼커버링을 치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면서 솎아먹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수가 빨강색으로 마감이 되고 상승한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한 종목에서 종가 베팅하는 게 좋다. 계속 말씀드리죠. 아니 말이야 누구나 쉽게 하지. 그럼 네가 해봐. 예, 제가 지금 종가 베팅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액은 제가 한 3천만원 약간 이상 태웠습니다. 지난주에 SMCNC 매매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오늘 종가 베팅에 사활을 걸었어요. 제가 종가 근처에서 계속 체결한 내역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공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따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종목은 공개를 안 해드리고 체결 내역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스크린샷과 똑같죠. 전혀 변동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종가 베팅한 종목은 당연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누르니까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이 얼마다? 3%일까요? 5%일까요? 8%일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종목은 분명히 아침에 잠깐 갭을 띄워놓은 다음에 분명히 저거 던져버릴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공개되고 김천재가 샀냐 하면서 아침에 같이 추격 매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저 종목은 공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선침해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을 말하는 거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상승 종목이 많고 지수가 빨갈 때는 하락하는 종목 위주로 종가 베팅하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상 찍다가 시간의 단일가가 다 끝났거든요. 이거 그냥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 팔아버릴 걸 그랬나? 지금 팔면은 못해도 수익금이 100만원 이상인데 이래놓고 내일 만약에 매도를 더 못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마감하면은 제가 지금 또 멘탈이 나갈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오늘 새벽 1시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가 전혀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57원, 1160원 미만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은 일반적인 종목이 내일 아침부터서 상승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유심히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루미늄 가격을 정말 유심히 봤어요.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주가 폭등을 했는데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나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여기 공시 하단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9월 16일까지 폭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9월 16일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 고가를 돌파하면서 더욱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하루 정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온 알루미늄 관련주 PJ 메탈이 급등이 나왔었죠.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28.5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15.21%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여러분, 아침부터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일 알루미늄과 PJ 메탈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최재형씨 테마주 사마 알루미늄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17.78%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쾌걸 조루라고 불릴 정도로 아침에 잠깐 상승이 났다가 종가는 10% 이상 빼버리는 토끼 같은 종목이라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아니 오늘 아침에 최재형씨 테마주가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길래 설마 사마알루미늄이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주의라던가 투자 경고로 검색하셔도 아직까지 투자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률을 보시면은 30% 이상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하락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과 다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투자 주의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 보셨어요? 2시 이후에 진짜 위에서 그냥 꽉꽉 눌러버립니다. 2시 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쫙 빼더니 여기가 20%거든요? 20% 부근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빼버리고, 터치를 하면 다시 빼버리고, 종가에 그냥 눌러버리고. 주차를 너무너무나 잘 시켰어요. 딱 3만원대도 유지하면서 20%는 안 넘고. 와, 진짜 이 종목은 SBS 생활의 달인에 전화해서 제보 접수해야 됩니다. 주차의 달인으로. 아니 저는 아침에 잠깐 8%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에이 여기 잠깐 VI 구간 보여주고 빼겠지 하니까 잠깐 올려놓고 빼길래 에이 그럼 그렇지 네가 올라봤자지 이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진짜 가나? 다시 빼길래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위로 빵 올려 VI 구간까지 뭐야? 설마 올라가나? 바로 또 빼. 에이구 안 속는다 안 속아 했는데 또 올려. 뭐야 이 자식. 뭐야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지금인가? 또 빼. 아유 안 들어가길 잘했다 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쭉 올라가. 지금인가? 3만원 넘었네. 어쩌지? 그 다음 VI 구간이 33,500원인데 설마 저기까지 갈까? 아니 얘 지금 3만원 넘어가지고 종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무조건 투자 경고 예고장 날라오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와 24%까지 올라가더군요. 와 이거 상한가 가나? 아니야 이 종목은 원래 상한가를 간 적도 없고 상한가 못 가는데 말도 안 돼 설마 가나 했더니 가나 초콜릿처럼 그냥 쭉 내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6% 가까이 빼버렸죠. 특히 여러분 막 프로그램 매수 매도 보잖아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종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 아무리 들어와도 요즘에는 상한가 잘 못 가죠. 오늘 진원생명과학 보세요. 이 종목은 장중에 얼마나 상승했다? 보시면은 22.60%까지 상승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보시면은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아니에요. 진원생명과학 임상지원재단과 코다리19 백신 임상 모집 협약을 했다. 아니 요즘에는 임상 1상을 신청했다 이런 뉴스만 나와도 막 20%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똑같죠. 진원생명과학이 국가재단인 임상시험재단과 협약을 맺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장 초반부터 이렇게 막
프로그램 매수가 23만 주가 들어오죠. 이런 거 보면은 와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고 있네. 막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 흥분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다? 페이크다 이놈들아 하면서 전부 다 팔아버리고 말죠. 23만 주를 순식간에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자, 그런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 날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진원생명과학을 매수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제죠. 제가 이연제약을 설명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뉴스 재탕하고 이렇게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60분처럼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은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더군요. 주가가 상승하니까 위에서 갑자기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진원생명과학의 종가는 아주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참고로 지난주에 이연제약 역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시면 오늘 0.16% 잠깐 상승시키고 다 빼버렸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지난주에 샀던 물량을 고스란히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렇게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거나 약간의 피레침을 쏘고 마무리된 애들은 그 다음날에도 갭이 거의 안 뜨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던 최재형씨 테마주면서 우리 홍카콜라, 홍준표씨 관련주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8.68%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 정말 주식하면서 상 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아침에 갭이 얼마나 떴습니까? 고작 3%밖에 안 떴어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이유는 아침부터서 막 10%라던가 20% 갭이 뜰 걸 생각해서 상 따를 하는데 아니 장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바로 급락하면서 아침 시초가에 매도를 걸어놓지 않은 이상 3%도 못 먹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한가를 간 종목보다 한국선제가 아침부터서 17.09%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준표형 관련주 한국선제가 아침부터 저렇게 급등한 이유는 준표형의 지지율이 상승해서 이낙연 씨도 제치고 윤석열 씨도 꺾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강구도 조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3명을 다 놔두고 여기서 뭐 20%, 30%, 20%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하고 홍카콜라, 홍준표 씨하고 둘 중 누가 좋냐 이 양강구도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시면은 홍준표 씨는 13.6%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씨를 꺾고 이재명 씨 다음에 윤석열 씨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저런 뉴스는 여러분 솔직히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들이 기자들한테 30만원 주고 여론조사 투표 결과 뭐 이렇게 해달라 양강구도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주식 떠넘기기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 이낙연 씨라던가 최재형 씨, 이재명 씨를 추격하고 있다, 윤석열 씨를 추격하고 있다, 지지율이 20%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상을 까보잖아요. 양강구도 조사입니다.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 둘 중에 누가 좋냐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씨가 29%가 나왔고 이낙연 씨가 20%가 나온 거지 실상은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건 최재형 씨 버전도 있습니다. 윤석열 씨하고 최재형 씨 양강 구도로 봤을 때 누가 좋냐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46%가 나왔고 최재형 씨가 39.4%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재형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5%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양강 구도 조사 뉴스 띄운 다음에 상한가 한번 보내고 그 다음날 급등 시켜놓고 세력들이 고점에서 다 털고 빼버리고 주가를 거의 35% 이상 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지만 말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최재형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씨가 대권 선언을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기다려달라 이 한마디 했다가 주가가 폭락이 나왔죠. 물론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 실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만약에 홍카콜라, 홍준표 씨가 토론회를 했는데
예, 이렇게 막말 논란으로 정말 화제가 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준표용 관련주가 아무리 올라와도 새우깡처럼 손이 안 가더군요. 자, 보세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진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고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지만 오늘 주가 보세요. 마이너스 15.45%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불과 이틀 전에 이렇게 20% 가까이 상승을 시켜놨고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주춤하면은 이낙연이 뜬다, 이런 찌라시 엄청 뿌려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다?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볼린저 선을 보는데 이 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종가에 들어가신 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도 수급을 보시면은 4일 연속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만 연일 순매수 중이죠. 그래서 저는 준표형 관련주든 뭐든 정치 테마주는 무서워서 잘 못하겠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 보이는 애들이 더 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오늘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전약품이라던가 혹은 국제약품, 이 두 종목을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국제전자센터는 좋아해요. 이런 애들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무빙이 정말 혼을 빼놓잖아요. 20% 올려놓고 종가는 3%, 여기도 보시면은 17% 올려놓고 종가는 3%, 계속 급등을 시켜놓는데 종가는 항상 1% 혹은 2%, 3%밖에 상승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0원까지 다 털어버린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키고 여기서 손절하게 만든 다음에 올린 만큼 다시 뺐다가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급등. 그리고 국전약품의 찌라시 역시 예전에 나왔던 찌라시를 재탕한 거라서 그렇게 뭐 대단한 뉴스도 아니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아침에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가길래 에이, 한번 10,000원 근처에서 찍고 다시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종목을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뚫더니 신고가를 갔어요. 하지만 10,000원을 뚫고 신고가를 가자마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내려가고 있었죠. 참고로 국전약품이 움직일 때 한국 BNC 역시 이렇게 같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종가는 어떻게 됐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6%까지 급등을 시켜놓고 종가가 1%니까 고점 대비해서 15% 하락을 시켰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일부터서 바이오니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피레침을 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 13%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32% 하락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내린 퍼센트가 몇 프로입니까? 28%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 와, 2만원짜리를 4만원에 팔았네. 와, 내가 봐도 잘 먹었다. 배부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막 4만원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봐요. 그러면은 본인은 매도했으니까 에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떨어지겠지. 개미꼬식일 거야. 개미꼬식일 거야. 이랬는데 다음날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 이럴 리가 없는데 얘가 설마 5만원을 넘을까? 아니야, 5만원 넘어봤자 여기서 횡보하다가 빠지겠지? 빠져야 돼. 왜? 나는 매도했으니까. 그래서 빠지길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급등이 나와. 아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지? 나는 4만원밖에 못 먹었는데 얘가 지금 6만원을 돌파한다고? 말도 안 돼 하고 6만원 딱 돌파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참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왠지 막 10만원을 갈 것 같고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이 종목이 막 10만원 근처까지 왔어.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 이게 여러분 농담일 것 같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가 막 5만원대에서 거의 막 9만원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샀잖아요. 여기서. 왜? 뉴스를 트니까 삼성전자 10만원 간대. 그래서 96,800원에 사신 분도 정말 많고, 매동을 보시면은 96,800원대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매수량을 보시면은 그때보다 더 많이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먹고 놔줘야 돼요. 자기가 뭐 평단이 뭐 2만원이나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정쩡한 평단에 들어갔을 때는 수익을 줬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제일로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전약품이라던가 그런 종목보다는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호가청도 두껍고 K뉴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후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쌍끝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4.18% 상승이 나왔죠.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매수할 구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올랐을 때 11시 반 매매법 역시 여기서 시행이 가능했으며 장중에 딱 17,500원을 기준으로 단타를 쳤어도
1.5%씩 먹을 수 있는 구간이 2번이나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엔 말이죠. 18,000원을 절대 못 넘고 17,500원에서 17,800원 사이에서만 매도를 반복했으면 2번 이상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항상 여기서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밀려. 물론 종가에는 이렇게 18,000원 이상도 잠깐 올라갔지만 보시면은 2시 40분에 정말 허무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평단이 17,500원이면은 다시 한번 17,500원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진짜 멘탈이 나가거든요. 보세요. 이 부근에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종가까지 끌고 가거나 시간에까지 끌고 갔으면은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정말 진짜 마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후성을 많이 매매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안 되고 항상 윗꼬리가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아주 그지 같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후성을 많이 매수해보신 매니아분들은 종가 근처에서 그냥 매도를 하거나 그냥 약 손절로 나가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SMCNC 오늘 주가가 어땠나요? 마이너스 3.8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SMCNC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주에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매수를 했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 구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를 줬습니까? 8% 이상을 줬다. 근데 난 종가까지 끌고 간 강성주주라서 장중에 수익금이 200만원이 넘었는데 익절을 안 하고 종가까지 끌고 가다가 수익금을 고작 100원밖에 못 챙겼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과를 보면 어떻죠? 지난주에 여러분 100원이라도 수익을 챙기길 잘했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아쉬워서 종가에 그냥 안 던지고 나왔다? 그럼 오늘 아침부터서 주가가 마이너스 1.91%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이너스 120만원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만약에 오늘 SMCNC가 막 급등해서 지난번 고점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정말 오늘 멘탈이 나갔을 텐데 제가 100원이라도 익절하고 오늘 이렇게 떡락이 나오니까 솔직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 투자자는 휴일날 큰 매수가 들어오기 힘듭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큰 자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결제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휴일에는 보통 프로그램의 매수만 운영이 되고 미국장이 쉴 때는 우리나라에 큰 자금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장이 휴장일 때 외국인의 대량 매수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풋옵션을 매수했어요. 내일도 만약에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면 오늘처럼 다른 아시아 국가가 1%, 2% 급등이 나와도 한국 증시만은 마이웨이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